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황진모입니다. 자, 이번 제 4강 연습 문제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연습 문제는 1장밖에 없어요. 참고로. 왜냐면은 2장부터는 연습 문제를 안 만들어 놨어요. 일부러. 왜냐? 그 모의고사를 8회차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모의고사로 해서 복습을 하면서 봐도 충분히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연습 문제를 만들지 않았고 1강에 대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원장 부분 있죠. 원장 전개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한번 죄송합니다.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관식 자 문제고요. 아, 맞다. 답을 내가 안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자, 한번 봅시다.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다음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 손익계산서입니다.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로서 수익 비용에 해당한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 아까 상강에 설명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맞는 얘기다. 그 다음 2번 자본변동표. 일정 기간의 자본의 변동을 나타내는 표로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사실 이거는 한번 읽어보라고 얘기는 했기 때문에 읽어는 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3번 일정 기간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로서 자산부채 자본으로 구분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뭐 때문에? 그렇죠. 일정 기간이 아니고 뭐예요? 일정 시점이죠. 그렇죠. 일정 시점. 무슨 현재 라는 부분의 일정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 4번 현금 흐름표. 일정 기간 현금의 이출금을 나타내는 표로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세 가지로 구분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에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해당하는 빈칸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우리 배웠던 거 복습해볼까요? 자본 등식. 첫 번째는 항상 자본 등식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 연결된 게 제3법.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손익법. 이렇게 보면 돼요. 자본 등식은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 빼면 뭐예요? 자본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그래서 기초는 기초대로 하면 되고 기말은 기말대로 하시면 되죠. 기말 자본, 기초 자본 이렇게. 그럼 제3법은 뭐예요?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는 거예요. 뭐예요? 단기순 손익. 손실과 이익을 줄여서 단기순 손익. 그럼 손익법은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은 단기순 이익 또는 손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한번 계산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볼까요?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빼면 뭐예요? 기초자본이 나와요.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 빼면 뭐예요? 기말자본이 나와요.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면 뭐예요? 단기순이익이 나와요. 그 다음에 기초자본, 기말자본,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 빼면 뭐예요? 단기순손익이 나오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이렇게 알고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복습을 제대로 한 거예요. 선생님 저는 복습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요. 뭐 다시 보면 돼요. 다시 보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틀리더라도 그러니까 틀리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 자격시험은요. 틀리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저도 예전에 이제 저도 세무 2급을 제가 6수만에 합격을 했지만 재형관리사는 이제 2수 2타 합격이고요. 회계관리 1, 2급은 1타 합격이거든요. 근데 세무 2급이 벽이 좀 컸어요. 예전에. 그래서 틀리는 걸 두려워하면요. 시험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틀리더라도 당당하게 틀리되 그 부분에 틀린 거를 확실히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합격합니다. 근데 기출문제만 주구장창 푼다고 해서 합격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자신이 틀리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본인이 확실하게 알고 들어가면은 시험 때 분명히 합격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볼까요? 기초자산에서 기초자본인데 기초부채 빠졌죠. 얼마예요? 그렇죠. 4,000원이 되는 거죠.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 빼는 기말자본인데 몰라요. 둘 다 몰라요. 둘 다 모르죠. 둘 다 몰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하나 넘어가고
그 다음에 총수익에서 총비용 이제 한번 보면 돼요. 총수익, 총비용 빼면 얼마예요? 당기순이익 얼마? 2,0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기말자본은 얼마가 돼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근데 기말자본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기초자본은 얼마인지는 알죠. 얼마? 2,000원.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얼마예요? 2,000원 나온 거예요. 연결돼 있잖아요. 두 개 다. 재산법하고 손익법이 연결돼 있잖아요. 아까 연결돼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연결돼 있으니까 2,000원, 2,000원. 그러면은 기말자본 얼마예요? 반대로 해주면은 얼마? 4,0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말자산 얼마예요? 반대로 더해주면은 8,0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빈칸에 올바른 것 해가지고 얼마인지 봅시다. 기초부채 얼마? 4,000원. 기말자산 얼마? 8,000원. 기말자본 얼마? 4,000원. 당기순이익 얼마? 2,000원. 자, 여기서 4개 다 맞는 건 몇 번이에요? 정답. 그렇죠. 정답은 1번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자본등식, 제3법, 손익법 확실히 이제 숙지해 주시면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중 장부의 주여부와 보조부 종류가 다른 것은입니다. 문제 옳은데요? 다시 잠시만요. 되고요. 주요부하고 보조부는 제가 페이지를 아까 봤을 때 아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는 그냥 중요치 않으니까 넘어갔는데 주요부, 보조부 중에 다른 거. 주요부는 분계장과 총계적 원장. 나머지는 다 보조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다른 건 몇 번이에요? 그렇죠. 주요부, 보조부 다른 건 몇 번? 1번. 총계적 원장입니다. 이거는 주요부. 나머지는 보조부. 이렇게 해서 보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면은 앞에 부분 그냥 보면서 그냥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공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중 올바르게 설명하지 않은 거입니다. 자, 1번입니다. 재무회계는 외부 공표용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재무제표를 공시한다. 맞아요? 그렇죠. 외부 공표용이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재무제표 공시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몇 강에 있어요? 1강에 있습니다. 1강에서 녹화 한 5분 정도 넘은 거 6분짜리? 좀 더 시작할 때 아마 했을 것 같은데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리에게는 내부 보고용이므로 정해진 양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부 보고니까 정해진 양식은 없고요. 수시보고 원칙한다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관리에게는 미래지향적이며 재무에게는 과거지향적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왜?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관리에게는 미래지향적이고 재무에게는 과거지향적이죠. 맞습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 4번입니다. 재무에게는 법적으로 규칙이 없으며 관리에게는 일반적인 인정된 회계 원칙을 적용한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아닌 거죠. 왜? 재무에게는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GAAP라는 게 있고 관리에게는 내부 보고니까 당연히 규칙 따위는 없습니다. 그게 반대로 돼 있죠.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설명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재무 상태표의 작성 기준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작성 기준입니다. 자, 볼까요? 1번. 현금화가 가장 빠른 순으로 작성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상강을 이제 보셨으면은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유동성 배열법이죠. 그 다음 2번. 자산과 부채는 상계 처리하여 순액 보고한다. 순액이란 나오는 거 용어 자체가 다 틀린 거예요.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랑 똑같이 다 틀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액 보고한다는 거 이게 틀렸죠. 뭐예요? 총액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 3번.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등 구분계산 원칙을 작성한다. 맞죠? 그 다음 4번. 계정 과목이 유사하거나 비슷한 것은 통합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유사한 계정 과목의 통합 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원장을 보고 올바르지 않은 거래는 무엇인가? 입니다. 이 문제 충분히 나와요. 자, 보통예금 돼 있잖아요. 이거를 읽는 방법을 두 가지로 분할을 해서 보셔야 돼요. 보통예금이 이게 이제 기준점이 돼요. 그러면은 이 보통예금의 이제 왼쪽에 있는 금액, 차변이라고 부르죠. 차변에 있는 계정 과목, 그 다음 대변에 있는 계정 과목, 이렇게 설명하자면은 금액을 먼저 봐요. 금액. 그러면 금액이 있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렇게 적어봐요. 보통예금이 차변에 있다? 그러면은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라는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이 오른쪽이면은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의미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날짜죠. 이거는 뒤에 이제 날짜고, 제일 중요한 게 가운데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가운데 부분은 뭐예요? 차변에 있는 계정강호명은요, 반대쪽으로 보시면 돼요. 대변의 계정강호명. 그러면 그 뜻은 뭐냐면은 이 외상매출금은 뭐예요? 대변에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 돼요. 그 다음에 미지급은 뭐예요? 반대로 차변의 계정강호명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원장을 읽는 방법이 됩니다. 외우지 마세요. 이거는 하다 보면 이제 기억나요. 그래서 이거는 차변의 미지급금으로 돼 있더라,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럼 차대가 나오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보통예금 120만원, 미지급금 120만원은 이거는 돈 갚은 거예요. 돈 안 준 거를 돈 지급했다, 돈 나갔다, 이 뜻이죠. 돈 나간 건 대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뭐예요? 외상매출금 대변, 보통예금 차변. 뭐예요? 외상대금 수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은 차별하게 있었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반대로 없어지면 뭐예요? 대변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예요. 자, 봅시다. 자,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자, 1번입니다. 정기 2월 60만원은 회기의 시작 금액으로 보통예금 차변에 기록된다. 자, 보통예금 차변에 기록된 거 맞아요? 맞죠? 자, 이거를 제가 이제 적은 이 내용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6월 21일. 외상으로 했던 대금을 지급하여 외상매출금 차변에 기록했다. 외상매출금 차변에 기록돼 있어요? 아니죠. 뭐예요? 제가 적었을 때 뭘 적었어요? 대변을 적어놨죠. 그렇죠. 대변의 계정 과목 명이 되죠. 차변은 보통예금이 되죠.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이렇게 보면 돼. 그 다음에 6월 30일. 미지급 대금을 상환함으로써 보통예금 대변에 기록했다. 그렇죠. 보통예금. 대변. 차변에 뭐예요? 미지급금.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4번. 보통예금 남은 잔액을 대변 차기 2월 40만원에 기록된다. 그러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있잖아요. 기록을 했죠. 이게 40만원에 대한 설명이죠. 맞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2번이 틀렸다라고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찍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지로 알려고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확실히 내가 알겠다 싶으면은 그때 한번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회계의 기본 과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회계의 기본 과정 세 가지죠. 뭐예요? 계속기업의 과정, 기업 실체의 과정, 기간별 보고의 과정. 자, 얘기 나왔죠. 자, 올바른 몇 번? 3번 현금주의 과정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의 기본 과정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재무상태표에 나타날 계정 과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재무상태표라고 하면은 일정 시점이죠. 일정 시점에 뭐예요?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고 해당하는 이름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그렇죠. 자산, 부채, 자본에 해당하는 부분이더라 이거예요. 그 계정 과목이 없는 게 있다. 아니면은 재무상태에 나타나는 계정 과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돼 있죠. 뭐예요? 그렇죠. 3번 매출원가입니다. 매출원가는 아까 그 상강에서 제가 설명했었죠. 매출원가 뭐였어요?
비용에 대한 내용이었죠. 어디 설명했어요?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에서 설명했어요. 매출원가는요, 비용 계정 과목이 해당이 됩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자산, 매출 채권, 자산, 매입채는 뭐예요? 돈 안 준 거니까 부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올바르지 않은 것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입니다. 다음 중 회계의 순환 과정의 순서로 올바른 것입니다. 회계의 순환 과정은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거래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장부 기록, 나누어서 기입하다. 뭐예요? 분계, 복식부계에 대한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세 번째, 원장에 전개하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그 기록해 놓은 거를 1차 집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예요? 시산표, 수정전, 시산표입니다. 그 다음에 12월 말자에 결산본계라는 걸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결산본계까지 한 거를 다 집계하는 거 뭐예요? 시산표인데 수정 전이에요? 후예요? 수정 후 시산표입니다. 그러니까 전후로 나눠져요. 이렇게 결산본계 사이에. 왜냐면 이거는 결산분계 전 집계해 놓은 거, 수정 후는 결산분계 한 후 다 집계한 거.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 마감합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마감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감한 후에 이호를 시켜버려요. 이게 회계 순환 과정이죠. 회계 순환 과정은 거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분계, 원장, 수정 전 시산표, 결산 분계, 수정 후 시산표, 총계정 원장 마감, 재무제표 작성입니다. 이 순대로 이제 회계 순환 과정이더라 라고 설명을 했는 바가 있죠. 그래서 몇 번? 올바른 거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객관식 마지막 문제 10번입니다. 다음 복식부기에 의하여 거래의 8요소 중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자, 거래의 8요소 왼쪽에 차변,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그 다음에 비용의 발생, 그 다음에 수익의 발생.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올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거를 찾는 겁니다. 자, 뭐예요? 차변,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맞죠? 그 다음 2번,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맞죠? 3번이 틀렸죠? 뭐예요? 자본의 감소죠, 차변에. 대변에 자본의 증가죠. 그러니까 자산과 자본은요, 서로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동등한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등한 관계. 그래서 자산은 차변, 자본은 대변.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얘기했었죠? 틀렸고. 비용의 발생 차변, 수익의 발생 대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적어놨네요. 자, 이렇게 이제 정답 뽑으시면 되겠고요. 근데 간단하게만 적은 거지 우리는 강의용으로 쓰려고 한 거라, 그래서 독학용으로 하기에는 그래도 좀 한번 보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제 2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의 기초에 대한 그런 이제 분계,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나와요. 근데 회계관리에서는 분계 문제는 사실상 몇 문제는 안 나와요. 많이 나올 때가 5문제 정도 나올 때도 있고, 1개, 2개만 나올 때도 있고, 아예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이제 분계 연습도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분계 연습은 전3회계 2급부터 한번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분계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계정 과목을 모르겠으면요, 계정 과목 표가 있어요. 인터넷 검색하면은 계정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보고 연습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보조 수단으로 계정 과목 표를 이렇게 딱 이제 훑으면서 이제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안 보고 한번 해보라 해요. 안 보고 하면은 분계 흐름은 아는데 계정 과목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하다 보면은 헷갈려요. 그 헷갈리는 거를 올바르게 잡냐 못 잡냐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 분계 연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3회계 2급에서 가져온 10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9월 11일자입니다.
한라상사에서 상품 200만원에 매입하고 8월 30일 지급한 계약금 100만원을 차감한 대금 중 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한번 쳐봅시다. 상품, 계약금, 현금, 잔액은 외상. 이렇게. 자, 현금 지급했다는 거는 돈 나갔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상품을 매입했다는 뜻은 내 재산을 구입했다는 거죠. 내 재산을 구입했다 라는 의미가 돼요. 1번부터 좀 어렵긴 한데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요, 일단 흐름을 설명하자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상품을 샀어요. 그러니까 내 재산을 구입을 한 거죠. 내 재산을 구입하면은 내 재산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렇죠. 내 재산 구입해서 내 재산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내 재산이 올라가는 거죠. 재산이 올라가요. 그러면 뭐예요? 자산의 증가에 자산의 감소예요? 자산의 증가가 되는 거죠. 자산의 증가가 어디예요? 거래 판례 중에 차변이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계정명이 뭐냐? 상품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약금 준 거는 이제 계약금 줬다. 계약금 지급했다. 그러면은 나간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나간 거죠. 그렇죠. 이거는 돈 나갔다. 그건 뭐예요? 대변. 나갔으면 대변이에요. 들어왔으면 차변, 나갔으면 대변. 이거는 선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이거는 설명하자면 길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50만원은 현금 줬대요. 현금 나갔어요? 들어갔어요? 현금 나갔죠. 내 돈이 들어오면은 뭐였어요? 차변이었어요? 대변이었어요? 차변이었죠. 반대로 돈 나갔어요? 뭐예요? 대변인 거죠. 내 돈 나갔으면은 대변입니다. 내 돈 들어왔으면 차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돈 나갔죠? 대변. 그래서 현금. 나머지 잔액은 외상으로 했대요. 물건 사고 돈 안 줬어요. 뭐예요? 부채죠. 그렇죠. 부채인데 대변이에요? 차변이에요? 물건 사놓고 돈 안 준 거 뭐예요? 대변, 차변이에요? 대변이었죠. 그렇죠. 잘 기억해주세요. 내 돈 들어온 거는 차변, 내 돈 나간 건 대변, 그 다음에 물건 사놓고 돈 안 줬다. 대변. 근데 물건 샀는 돈을 갚았다. 그러면은 차변.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먼저 1차적으로 이거 먼저 기억해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변,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차변, 대변 다 적어줬죠. 그러면은 계정 과목을 하나하나씩 이제 조합을 해보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계 연습을 처음에는요, 끊어가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끊어가며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에 알려고 하면 안 돼요. 끊어가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분계 실력이 이게 안 올라가더라도 나도 뭐 조금씩 올라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꾸준한 연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재산이 들어왔다. 상품 200만원입니다. 거래에 팔려서는요, 자산의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 돈 나갔죠? 뭐예요? 계약금 나갔어요. 뭐예요? 선급금. 이거는 그냥 이런 계정 과목이구나 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현금 50만원 나갔죠. 내 돈 나갔죠. 근데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했어요? 물건 사놓고 돈 안 줬죠? 뭐예요? 외상 매입입니다. 외상으로 내가 샀다 해가지고 외상 매입금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이거는 부채 증가입니다. 외상 매입금입니다. 그러니까 돈 안 줬다. 그러니까 외상. 주모 나 외상이요 이런 의미가 돼요. 그 외상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외상 매입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분계를 한번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지방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영업부 직원 김성실로부터 9월 15일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출 증명 서류를 받고 차익은 현금으로 회수합니다. 현금으로 회수하다 이 용어는 뭐냐면은 내 돈 들어왔다 라는 뜻이 돼요. 내 돈 들어왔다. 그건 뭐예요? 내 돈 들어왔으면 뭐예요? 자산의 증가죠. 차변이야 대변이에요? 내 돈 들어왔어요. 어디? 차변. 이렇게 보면 돼요. 내 돈 들어왔으면 차변.
내 돈 나갔으면 대변.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 봅시다. 교통비 숙박비는요. 계정과목명이 뭐냐면은 여비 교통비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자 여비라는 뜻은 뭐냐면은 여행 경비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행 경비 여비죠. 그 뭐냐면은 숙박 뭐 그러면 이제 여행 가면서 이제 뭐 식사 밤도 먹고 관광지도 들려보고 이런 게 여비. 그 다음 교통은 뭐냐면은 흔히 아는 이제 버스라든지 뭐 KTX라든지 이런 거 여비교통이라고 되어 있죠. 두 개 합친 용어예요. 그래서 여비교통비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거는 비용 계정 과목이고요. 비용의 발생은 차변일까요? 대변일까요? 선생님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비용의 발생은 내 돈 나가는 기준이기 때문에 차변입니다. 그래서 비용은 차변이고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차변에 여비교통비 얼마예요? 9만원, 18만원에서 27만원. 근데 돈은 얼마 줬어요? 30만원 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변에는 그냥 가지고 그냥 쓸게요. 이거 그 다음에 나머지 3만원 뭐예요? 그 차익은 현금 받았으니까 돈 들어왔죠. 뭐예요? 현금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3만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요. 돈 들어오고 돈 나가고 물건 사고 돈 안 주고 뭐 이 세 가지만 먼저 알면 돼요. 세 가지 먼저 알면 되고 그 나머지 거는 이제 하면서 조금씩 이제 익혀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분계다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복식부기에 의해서 거래의 이중성 성립했죠. 대차 평균의 원리 성립했죠. 금액이 맞다는 걸 성립했죠. 자가검증 기능했죠. 이 세 가지 복식부기의 특징이 또 여기서 복습을 합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경동은행에서 1000만원을 2개월간 차입하고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다. 계좌 입금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뭐예요? 돈 들어왔어요? 돈 나갔어요? 돈 들어왔죠. 그렇죠. 돈 들어온 건 뭐예요? 자산의 증가. 즉 차변입니까? 대변입니까? 차변이요 라고 대답하겠죠. 그렇죠. 차변 이렇게 해서 먼저 하나씩 알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력이 어느 정도 될 때 그 다음에 조금씩 심화되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나중에 계정 과목 때문에 생각 안 나서 틀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 자책하지 마시고요. 차입은 뭐냐? 대출입니다. 대출이라는 부분은 부채를 뜻해요. 돈을 갚아야 돼요. 돈 줘야 돼요. 아니면 그냥 내 돈으로 그냥 돈 띠먹고 도망가야 돼요. 그렇죠. 내가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채이기 때문에 대변에 뭐예요? 차입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름은 말 그대로 차입금이고요. 빌릴 차자에 돈이 들어왔다. 돈 빌린 걸 들어왔다라는 뜻이고 2개월 이내면은 단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 합쳐서 단기 차입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부채의 증가라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은 계정 과목 표를 보면서 하면 돼요. 예, 처음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안 보고 하시면 돼요. 2주 동안은 그 분계 연습할 때 계정 과목 표를 보면서 하면 돼요. 실력이 늘어요. 그러니까 뭐 보지 말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보라고 얘기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안 보면 돼요. 그러니까 돈 들어왔죠? 뭐예요? 보통예금 계정 과목은 그냥 보통예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보통예금은요 통장, 그러니까 통장에 돈 꽂힌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 1000만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하더라 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4번입니다. 10월 10일 지혜상사에 상품 200만원을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20만원을 현금으로 받다. 여기에 현금으로 받다. 중요하죠. 뭐예요? 내 돈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돈 들어왔죠? 돈 들어왔으면은 뭐예요? 차변에 기록을 하더라. 이렇게 보면 되죠. 이제 이쯤 되면은 돈 들어왔으니까 차변이구나. 이쯤 되면 조금씩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 되면 어떻게 돼요? 까먹어요. 이게 바로 회계의 매력이죠. 그렇죠. 회계의 매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보면서 연습하다 보시면은 계속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했던 거는 내일 또 까먹을 수도 있으니 한 번 더 복습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지혜상사의 상품 200만원에 판매하기를 하고 이거는 거래예요, 거래가 아니에요. 자, 거래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재산의 증감 여부가 있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20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고는 재산의 거래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계 처리가 있어요, 없어요? 분계 처리가 없어요.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거래 아니에요. 계약금 20만 원 현금 받았다. 이 뜻은 재산 증감이 있죠. 돈 들어왔어요. 뭐예요? 그렇죠. 차변에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보통 예금 적혀 있으면 보통 예금이고요. 현금 적혀 있으면 현금으로 가시면 돼요. 문제 이제 계정강호 명의 그대로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20만 원. 그럼 대변에는 뭘로 처리하면 돼요? 계약금을 미리 받았다. 한자어예요. 선 미리 그 다음에 받다 수 뭘로? 현금 받았다. 수금 계정과목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차변 이제 부채할 때 차근차근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선수금 이렇게. 자, 돈 받았냐 돈 들어왔냐 이제 그것부터 기억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가구 매장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 비용으로 33만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가구 매장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 비용. 광고는 계정 과목이 광고 선전비입니다. 광고랑 선전이랑 같은 용어예요. 그래서 두 개 합친 용어고요. 현금을 지급했다. 뭐예요? 내 돈 나갔어요? 내 돈 들어갔어요? 내 돈 나갔죠? 내 돈 나가면은 차변입니까? 대변입니까? 그렇죠. 내 돈 들어왔을 때 차변이었고 내 돈 나갔을 때 뭐예요? 대변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내 돈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뭐예요? 33만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차변에 뭐예요? 광고 선전비는 비용이에요. 비용의 발생 어디였죠? 그렇죠. 차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 선전비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수동 가구에 판매용 책상 300만원을 매출하고 여기 동원 주십시다. 매출 200만원은 수동 가구가 발행한 어음으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외상입니다. 일단 돈은 못 받은 건 확실해요. 왜냐? 현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언급이 없죠. 돈 들어온 건 없고 어음과 외상인데 이거는 이제 권리를 뜻해요. 받을 수 있는 권리.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내 재산이 들어온 걸로 처리가 돼요? 내 재산이 나간 걸로 처리가 될까요? 그렇죠. 내 재산이 들어온 걸로 처리가 돼요. 이해되시죠? 내 재산이 들어온 걸로 처리되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로 봐요. 그래서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그렇죠. 차변으로 기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수익입니다. 수익의 발생 어디에요? 비용이 차변이었으면 수익은 어디에요? 그렇죠. 돈 들어오는 구조니까 대변입니다. 대변에 기록하면 돼요. 그래서 대변에 상품 매출 300만원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수익의 발생입니다. 수익의 발생은요 내 돈이 들어오는 구조기 때문에 대변에 기록됩니다. 수익은 그 다음에 차변에 뭘로 처리하면 돼요? 200만원은 어음이거든요. 어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음 받다를 말 그대로 적으면 돼요. 어음 받다. 이거를 계정과목이 뭐냐면은 받으러음입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200만원. 어음 받다. 받으러음. 반대로 어음을 지급하다 라고 했을 때는 지급어음 계정과목을 사용해요. 이건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예요. 이름을. 나중에 자산할 때 설명할 테니까 그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 100만원은 뭐예요? 외상이죠. 뭐예요? 외상으로 했어요. 판매했어요. 뭐예요? 매출일까요? 매입일까요? 그렇죠. 매출입니다.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이 두 개 다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즉 이거는 재산의 증가로 보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기록이 된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더라도 차변과 대변은 금액이 같다. 이거랑 돈 들어온 건 차변, 돈 나간 건 대변. 그 다음에 물건 샀는데 돈 안 준 거는 대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먼저 파악해 주세요. 단계별로.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11월 4일 영업거래처 직원의 결혼식 축하 하환을 20만원의 현금으로 구입하여 전달하다. 아, 이 뜻은 뭐냐면은, 제가 현재 아까 네 소리 왔는데, 현금으로 구입하여 전달하는 뜻은 뭐냐면은, 이제 거래처 직원의 하환 있잖아요. 아이씨, 어떻게 그려야 되노? 뭐, 이렇게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꽃이 달고 치면은, 이 하환 자체를 이제 거래처에 이제 전달을 한 거죠. 뭐, 이런 의미가 되고, 현금으로 구입했다는 거는 내 돈 나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렇죠. 돈 나갔다는 얘기가 되죠. 돈 나갔으면 차변 대변 어디에요? 대변에 기록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대변에 올라오면 돼요. 현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뭐예요? 20만원으로 처리하면 되죠. 그 다음 차변에 올라오면 돼요. 직원의 결혼식 축하는요, 접대비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름이 이게 바뀌었어요. 작년에. 뭐예요?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개정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정 과목이 비용이고요.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야, 대변이에요? 그렇죠. 차변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업무 추진비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20만원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의 발생은 차변입니다.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고요. 자, 거래 판료소 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8번입니다. 미래상사의 판매형 화장품 150만원을 매입하고, 자, 매입입니다. 그 다음 7월 30일에 지급한 계약금, 제의한 금액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거는 돈이 나갔어요? 돈이 안 나갔어요? 돈 나간 게 없는 거죠. 그 뭐예요? 물건 사고 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돈 안 줬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럼 이건 뭐예요?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죠. 부채의 증가는 차변, 대변? 어디에요? 그렇죠. 대변이죠. 돈 안 준 거는 대변이라 했었어요. 그렇죠. 이거. 자,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을 매입했다 라고 돼 있죠. 이거는 내 재산을 구입한 거기 때문에 뭐예요? 재산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자산의 증가로 차변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뭐예요? 상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얼마? 150만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내 재산을 구입했다. 그러면 자산의 증가가 됩니다. 팔아도 돈 되는 거기 때문에 내 재산 구입한 거는 재산 올라가고 팔아도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재산을 구입한 걸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변에는 계약금을 준 거예요. 아까 1번 똑같아요. 뭐예요? 선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설명 안 하는 이유가 뒤에서 설명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처리하는구나 하는 정도만 보아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돈 안 줬어요. 뭐예요? 그렇죠. 외상으로 구입했다. 매입이에요? 매출이에요? 매입이죠. 그렇죠.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부채의 증가입니다. 돈 안 줬어요. 뭐예요? 대변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9번입니다. 12월 19일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민을 돕기 위해 현금 50만원을 한국방송공사에 지급하다. 현금 지급을 했죠. 돈 나갔어요? 돈 들어갔어요? 돈이 나갔죠.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대변으로 처리를 하더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대변에 뭘 나오면 돼요? 현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50만원이고. 그 다음에 차변에 뭘 나오면 돼요? 이거는 이제, 농민을 돕기 위해서 지급한 거면 이거는 기부예요. 기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정 과목은 말 그대로 기부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50만원. 기부금은 비용 개정 과목이기 때문에 비용의 발생은 뭐예요? 차변으로 기록이 된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0번입니다. 임대료 100만원을 1월 3일에 지급하기로 하다. 돈 준 거예요? 돈 안 준 거예요? 돈 안 줬어. 이런 뜻이. 돈 안 줬다. 라는 뜻이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발생주의입니다. 근데 지급하기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이건 바꿔야 되죠. 뭐예요? 임차료로 바꿔야 되죠. 그렇죠. 자, 임차료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돈이 나가는 구조예요. 그 돈을 안 줬죠. 그 뭐예요? 미지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생주의에 의해서 비용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뭘로 하냐면은 비용은 차변의 대변이에요.
차별이죠. 그렇죠. 임차료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00만원 이렇게 비용이 발생. 그러니까 1월 3일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돈 안 줬어요. 아까 돈 안 준 거는 외상 매입금이었고 임차료에 대한 돈 안 준 거는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돈 안 준 거예요. 돈 안 줬다? 그럼 이거는 대변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복수해 보도록 합시다. 계정 과목은 뭐 그렇다 쳐요. 그러니까 난 이제 계정 과목은요. 블로그에 검색하시면은 계정 과목 표가 있어요. 그 표를 다운로드를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용도가 또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를 위해서 블로그에서 많이 올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거래의 판료소 중에서 주요 부분을 한번 복습하자면은 내 돈이 들어왔다 라고 하면은 차변으로 입력하는 거고, 반대로 내 돈이 나갔다 라고 하면 뭐예요? 대변에 기록을 하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물건을 구입을 했는데 돈 안 줬어요. 그러면은 차변이야 대변이에요? 대변에 기록을 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 뭐예요? 이거는 부채가 올라가는 거다 라고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의 아까 얘기 나왔었죠.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야 대변이에요? 아, 차변에 기록을 한다 라고 했었고, 돈 나가는 부분이 대변이라 차변에 기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수익의 발생은 어디에요? 그렇죠. 대변에다가 기록을 하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 재산을 구입했다 라고 하면은 뭐예요? 내 재산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재산이 올라간다. 그럼 뭐예요? 차변에 기록을 한다. 이렇게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분기에 한 40% 이상은 따라가요. 그 다음 나머지 60%는 이제 진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 기본을 먼저 잘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 조금 심화된 분기 연습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를 근거로 해서 총계적 원장을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를 보려면은 이제 저기 이제 흐름을 이제 이렇게 알려면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괜히 넣었나 싶기도 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총계적 원장 한번 보시고 한번 연습해 보실 분 한번 꼭 연습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걸 굳이 필요하면은 나중에 또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오늘 적었던 이 객관식 문제, 그 다음 두 번째는 분기 연습, 이게 좀 두 가지가 좀 중요한데, 사실 문제가 조금 10문제 식이다 보니까 문제를 작성할 때 이렇게 창작을 해야 되는데 문제를 전부 다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10문제밖에 안 했고, 10문제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총계적 원장까지는 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총계적 원장까지는 굳이 연습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분기 연습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때까지 배운 거를 이제 문제 연습도 한번 해봤고, 문제 연습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절대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두려워하면은 여러분들 시험 합격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틀리더라도 당당히 틀리고, 그 다음에 틀린 부분을 확실히 복습을 하고, 그렇게 하시면은 충분히 합격을 합니다. 자, 오늘 4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강에 해당하는 회계의 기초 연습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제 5강에서는 이제 자산, 부채, 자본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씩 한번 파악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제 5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우 감사합니다.